홈팀 메가선은 안정적인 4-4-2를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팀이다. 카세레스는 미드필드에서 뛰어난 전진 패스와 전환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후방 빌드업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코노미디스는 빠른 스피드와 직선 돌파를 통해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컷백과 크로스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브라타는 피지컬을 활용한 공중 경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타점 높은 헤더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핵심 카드다. 특히 메가선은 세트피스 전략에서 상대보다 한 수 위의 완성도를 보여주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팀이다. 경기 초반부터 높은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고 빠른 측면 전개로 공격의 균형을 흔드는 능력이 강점이다. 원정팀 베이징 고아는 4-4-2를 유지하지만 이번 원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 아브루는 포스트 플레이와 볼키핑에 능하지만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린량밍은 빠른 침투와 득점 감각을 가진 공격 자원이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박스 근처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다. 세르징요는 넓은 활동 반경과 중거리 슈팅이 강점이지만 체력 부담이 가중되면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호주 캔버라까지 이어진 장거리 비행으로 피로가 누적돼 경기 초반부터 기동력과 압박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 대응 또한 불안정해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고 세컨드 볼 관리가 허술한 장면이 자주 드러난다. 메가선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를 무기로 고안의 기동력 저하를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카세레스의 전진 패스와 브라탄의 타점, 이코노미디스의 폭발적 돌파까지 더해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베이징 고안은 장거리 이동과 피로 누적으로 경기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메가서가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이스턴 SC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4-3-3 전형을 활용하며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고 상대를 압박한다. 오쿠보는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며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을 담당해 공격에 시동을 건다. 곤드라는 좌측 윙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침투를 선보이며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다. 케레오는 우측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컷백과 크로스로 찬스를 만들어낸다. 특히 양쪽 윙포워드와 풀백이 함께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가면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패턴은 매우 위협적이다. 이 전술적 움직임은 남딘의 수비 간격을 흔들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다. 원정팀 남딘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추구한다. 카이우스 카이사르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볼키핑 능력으로 팀의 공격을 버티며 세컨드 볼을 연결한다. 브레너는 이선에서 넓은 활동 범위와 패스 시야를 바탕으로 공격을 설계하고 전환 속도를 높인다. 호물루는 측면에서 스프린트와 빠른 크로스로 역습 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질 때 공간이 열리기도 한다. 남디는 두줄 수비를 기반으로 버티려 하지만 측면 간격 유지와 하프 스페이스 대응에서 불안함이 드러난다. 특히 풀백의 복귀 속도가 느려질 때 상대 윙포워드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스턴 SC는 공격적인 4-3-3 전개를 통해 점유율을 장악하고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돼 있다. 오쿠보의 템포 조율과 곤드라의 폭발적 돌파, 캐레온의 유연한 측면 움직임이 남딘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반면 남딘은 측면 간격 관리와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개인 기량 모두에서 앞서는 이스턴 SC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스턴 SC는 공격적인 4-3-3 전개를 통해 점유율을 장악하고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돼 있다. 오쿠보의 템포 조율과 곤드라의 폭발적 돌파, 캐레온의 유연한 측면 움직임이 남딘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반면 남딘은 측면 간격 관리와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개인 기량 모두에서 앞서는 이스턴 SC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바툼 유나이티드는 피사노의 인버티드 돌파와 가마차는 킥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준비를 끝냈다. 드린치치와 엔디아의 득점 루트는 템파인스의 약한 압박 회피 능력을 철저히 공략할 수 있다.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의 창의성에서 확실히 앞서는 바툼 유나이티드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홈팀 포항은 4-4-2를 기반으로 탄탄한 미드필드 장악력과 빠른 전방 전환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이호재는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조르지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연계 플레이를 지원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 공격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기성용은 후방 빌드업과 중거리 패스 배급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중원에서 볼 순환을 책임지며 안정감을 더한다. 특히 교체 카드로 준비된 김인성은 순간 스피드와 날카로운 하프 스페이스 침투 능력을 바탕으로 후반 전판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벤치 전력의 질과 활용폭에서 포항은 상대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며 오늘 경기에서도 후반 교체를 통해 경기 흐름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 원정팀 카FC는 4-1-4-1 전형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세우고 역습 기회를 노린다. 베딕은 전방에서 몸싸움과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지만 제공권에서 한계가 있다. 코마키는 중원에서 볼을 순환시키고 전개를 도우나 압박 강도가 높을 때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앙헬레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지만 피지컬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돌파 성공률이 떨어진다. 카야 FC는 전체적으로 활동량은 많지만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교체 자원 역시 한정적이어서 경기 후반 대응력이 약하다. 특히 빠른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수비 대응이 미흡해
경기 후반 집중력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포항은 전력과 전술 완성도뿐 아니라 교체 자원의 질에서도 상대를 크게 앞선다. 김인성의 스피드를 활용한 하프스페이스 돌파는 경기 후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무기다. 카야 FC가 수비 블록으로 버티려 해도 체력 저하와 교체 카드 부족으로 후반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포항 승리 기대값이 매우 높다. 홈팀 공화는 4-4-2를 활용하며 중앙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잇는 패턴 플레이를 기반으로 공격을 설계한다. 우고 고메스는 박스투박스 역할을 소화하며 중원과 최전방을 잇는 핵심이다. 그는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받아내고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 패스를 뿌리며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린다. 특히 상대 중원을 흔드는 전진 드리블과 날카로운 수루 패스로 앨런 그라피테를 향한 결정적 찬스를 자주 만들어낸다. 앨런 그라피테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뿐 아니라 순간적인 박스 안침투로 득점력을 높이는 유형이다. 레오 와서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로 공격폭을 넓히며 세컨드 볼을 살려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공화는 교체 카드에서도 폭발력을 유지하며 후반전에도 속도와 전환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전력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원정팀 타이포 FC는 4-2-3-1 전형으로 미드필드 두 축을 통해 안정감을 확보하려 하지만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페르난도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한방을 노릴 수 있는 결정력을 지녔지만 팀 전체가 깊게 내려설 경우 고립되기 쉽다. 카브리엘 치비디니는 중앙에서 볼을 전개하고 박스 근처에서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 전개 속도가 늦어진다. 미셀 레너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결정적 장면을 만드는 데에는 기복이 있다. 타이포 FC의 포백은 라인 간격 유지와 박스 근처 커버링이 불안해 공안의 직선적 전개와 고메스의 침투 패스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확실한 전환 자원이 부족해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안은 우고 고메스를 중심으로 후방과 전방을 완벽히 연결하며 빠른 전환과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타이포 FC는 수비 간격과 전개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경기 후반까지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다. 이 경기는 공안이 템포와 전술적 주도권을 잡고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라차부리 포메이션은 4-4-2며 카에우 프롬은 최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데니 주니어는 활동 범위가 넓고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결정력과 연결 속도에서 기복이 있다. 켄치타워는 측면에서 왕성한 수비 가담과 빠른 역습 지원을 담당하지만 볼 전개를 주도하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팀 전술은 전방 압박보다 중원 안정과 라인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강한 점유율 팀을 상대로는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중앙 수비와 풀백 간의 커버 밸런스가 불안정해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측면 침투에 취약하다. 원정팀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우사미 다카시는 팀의 절대적 플레이메이커로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고 정확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을 설계한다. 그의 패스를 이어받은 윌튼 펠리페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변속으로 측면을 무너뜨리며 페널티 박스 안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툰맷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차단을 병행하며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간바 오사카는 우사미를 중심으로 좌우로 스윙 전개를 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펠리페의 페네트레이션으로 박스 안을 직접 공략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진이 우사미와 펠리페에 집중하는 사이 후방에서 올라오는 동료들이 시야 밖에서 자유롭게 슈팅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즉 우사미 펠리페 조합은 단순히 개인 능력뿐 아니라 주변 자원까지 연계해 다층적인 공격 루트를 만드는 핵심 축이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고 간바 오사카의 현대적 빌드업 패턴은 라차부리 수비 라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라차부리는 전술적 유연성과 수비 안정성 모두 부족하며 하프스페이스 돌파에 쉽게 노출된다. 반면 간바 오사카는 우사미 다카시의 설계와 윌튼 펠리페의 돌파 그리고 다층적 공격 루트로 수비를 흔들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이번 매치는 객관적 전력차와 현대적 전술 완성도를 감안했을 때 간바 오사카가 우위를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